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을 사면 나중에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시죠. 바이비트의 CEO가 지난 블랙 먼데이 2월 3일자 선물이 제가 한 3조 원 정도 이렇게 청산이 됐었다. 이게 FTX다 예전에 코땡땡 사태보다 더 컸던 규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이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의 대표가 그때 20억 달러 청산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5배 더 큰 최대 100억 달러가 청산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API 제한 같은 걸로 인해서 실제 규모보다 적게 청산 그 규모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미 엄청나게 컸던 규모인데 이거의 5배, 우리 돈으로 하면 하루에 14조에서 5조 원이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이걸 보면요. 시장은 탐욕과 무지한 자를 철저하게 죽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탐욕과 교만한 자, 내가 시장에서 이번에는 맞출 것이다. 내가 무조건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항상 제거하고 다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올랐다가 이제 2월 4일 화요일 기준으로 또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때 또 롱 포지션이 1시간 동안 1,000억이 넘는 돈이 날아가 버린 거죠. 95%의 롱이 또 청산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이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만 맞춰버리면 10배, 20배, 30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중독입니다. 이걸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게 거의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섣불리 상황이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꼭지다. 지금부터는 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은 되도록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롱런 하기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기존에 대략 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여기에 10%를 추가로 중국 제품에 부과를 하겠다 선언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톤을 낮추고 협상의 여지를 두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시면 원래는 그 선거 공약에서 내세웠던 중국 관세 60%에는 10%를 더해도 30% 정도거든요. 이것에는 많이 못 미치는 거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TO에 항소를 하겠다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하는 순간 둘 다 아주 그냥 저 세상 갈 수가 있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60% 관세까지는 갈 길이 멀고요. 저는 그럼에도 현재 30% 수준의 관세라고 해도요. 이거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로 이제 점점 협상의 도구로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활용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폭탄 관세 60%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60% 폭탄 관세요. 그러면 CPI가 다시 하늘로 수직 상승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치는 않겠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직전에 말을 바꿉니다. 한 달 동안 유예시켜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조건들 다시 한번 제시해봐. 합의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25% 미국의 물가 이거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 오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알고 멕시코 여기 지금 저기 캐나다, 중국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리를 적당히 내릴 거고요. 돈을 다시 찍을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저는 그럴듯한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뭐 코인 투자도 어렵고 실은 주식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2월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은요, 전체 상품의 10%를 추가해서 관세를 받겠다. 미국은 나름의 이제 뭐 절제를 했지만 강공을 펼쳤는데 왜 중국은 일부 미국 상품에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그 GDP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고 금리도 인하를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위안화에 너무 그 평가절하된 거예요. 너무 위안화가 약해요. 더 이상 돈을 풀고 싶어도 지금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눈치만 보고 있고요. 경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는 일단은 겸손하게 미국에게 우리 협상하시죠. 전부 10% 부과하는 거 우리 아닙니다. 일부만 부과할 겁니다. 라고 협상의 테이블로 지금 계속 꼬시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코인과 뭐 주식시장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뭐 협상을 하고 관세가 뭐 폭탄이 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이런 뉴스의 단기에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언론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 죽을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것은 맞지만 제 얘기는 뭐냐. 실제보다 트럼프가 막 이제 세게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이고 이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계속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석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된다면 이더리움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도 지금 이런 얘기죠.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뭐 코인이 가장 그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 뭐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뭐 교육하는 기업인가 봅니다. 비트코인을 200만 달러를 추매했고 일본의 리믹스 포인트 상장 회사입니다. 또 비트코인 30개 이상을 샀다.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일본의 메타 플래닛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나 그 성공 방정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쉬운 점은 아직 이들 회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빅테크들이 국부 펀드, 연금 펀드, 심지어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유상증자를 했다,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있는 돈이 아니고 빚으로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필시 어느 순간 큰 거품을 만들 겁니다. 이때 잘 빠져나오셔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좀 길게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저 거품 빠질 때 비트코인도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승부를 본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인데 조바심은 심리에 좋은 영향을 아마 미치긴 어려울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녹색 이런 선들이 쭉쭉 나와 있죠. 이게 USDC,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이 되고 있는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보시면 이게 언제 USDC가 거래소로 많이 입금이 됐냐?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했을 때, 이제 뭐 바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향 전환했을 때, 밑바닥쯤에 있을 때 USDC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코인을 누군가 샀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입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 이걸 보고 지금 2월 4일 이때 새벽 시간에
무려 10억 달러의 USDC, 우리 돈 1.4조 원 이상이 거래소로 유입이 됐고 그 중에서도 한 8.75억, 88%가 코인베이스로 입금이 됐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을 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것은 2월 4일 새벽에 지금 코인을 샀는데 지금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기관들이라고 해서 바닥을 딱 맞춘다, 꼭지를 맞춰서 팔고 훌훌 털고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그 기관들도요, 똑같이 물리고 지하실 10층, 20층, 30층을 다 우리와 함께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하 38층에서 헤매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버틴다라는 게 실은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점은요, 잘 아시다시피 큰 지식과 확신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숙제를 완료한 자, 숙제를 하지 않은 자로 나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확신이 어디서 올 수 있냐? 만약에 내 아빠가 트럼프 대통령이면 확신이 샘솟지 않을까요? 자,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주축이 된 그 회사거든요. 그 블랙 먼데이 기준 미실현 손실이 지금 환율이 높아서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이너스 3,500억 원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 명, 뭐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뭐 기분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근데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을 사기에 매우 좋은 시기다. You can thank me later는 너 나한테 나중에 고마워할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00억 원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 이더 사라. 나중에 고맙다고 할걸?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보통 유튜버나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트럼프 최강대국의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했다라는 얘기는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에도 이더리움 가격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알트 시즌, 바나나 존이 언제 올 것이냐, 뭐 정확히 언제가 올 것이다, 뭐 그거는 전 모릅니다. 근데 그 트리거 중에 대표적인 게 알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될 것이다. 누가요? 지금 뭐 bitwise다, 뭐 누가 이제 하잖아요. 21 shares다. 이런 친구들 말고 누가 신청해야 된다? 블랙록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이 정고점은 최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트리거는 ETF, 이더리움 현물 ETF에 뭘 준다?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이게 이제 트리거가 전 될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테크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아마존, 뭐 구글,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회사들이 코인을 실제로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는 일단 이건 제 예측입니다. 몇 번 속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 혹은 연말 이런 시점에 이것을 뉴스를 터뜨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 다른 변수도 있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략 자산 비축,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될 수도 있죠. 리플 소송, 이제 규제 명확성이 더 분명해질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이제 확실하게 끝나는 것도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고, FTX 채권자들 이제 상환을 곧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야 비로소 알트 시즌 바나나 존이 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 급등을 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주 급락할 겁니다. 달러는 약해질 거고요. 금리는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글로벌 이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친구들이 디스코 팡팡 흔들기를 수차례 더 할 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관건은 이겁니다. 수차례 흔들 때
이 흔들기를 견디기만 하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다? 또 그럴듯한 소음에 많이 속아서 우수수 탈락을 하겠죠. 중요한 건 뭐다? 수차례 흔들 때 꾹 참고 견디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TD코인이라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SEP 1-to-1 회계 지침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코인을 수탁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규제를 열어준 건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전망을 하냐.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코인을 꺼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이런 책임을 은행에 부과를 할 거죠. 근데 아직 규제 명확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행 계좌 해지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플 소송이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누가 4년이나 갈지 생각이나 했습니까? 알트코인 현물 ETF 계속 간질간질하지만 실제 블랙록은 요지부동입니다. 트위터에서 도지코인 언제 결제를 도대체 이거 도입을 합니까?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질질질 하고 있는 거죠. 코인 투자는요. 다른 투자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아주 길고 긴 인내가 필수입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겠죠.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이라고 있습니다. 금융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인젝티브,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검증인에 합류를 했다. K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농협이나 신한은행 등 주주로 참여가 있는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 코인 보관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코인이 결국에 대세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구나. 보관하는 회사를 지금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긴 방향성으로 봤을 때 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다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게 지름길이 되겠죠. 이거 없이는 실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 가시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